문화다양성 시대에 대학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발표할 사범대 강인국이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다문화 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고 또 그와 유사하게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시당 초창기에는 이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다문화 교육이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이러한 문화 다양성 교육이 다문화 교육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제 간문화 교육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는데 과거에는 다문화 교육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최근에는 이 간문화 교육이 더 문화 다양성 교육과 가까운 그런 교육의 형태로 제한이 되고 있죠. 오늘 발표한 내용은 주로 기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어떤 문화다양성 교육이 아니라 대학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의 어떤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초중등학교에서는 이 다문화 교육이라는 용어로 과거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지만은 대학에서는 사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문화다양성 교육 혹은 다문화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화다양성 교육이 대학에서 왜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학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발표 내용에서 다룰 내용들은 문화다양성 교육의 어떤 개념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유사한 용어 개념들과의 어떤 차이점, 공통점 같은 거, 그 다음에 다른 해외 대학에서의 어떤 문화다양성 교육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 서론 부분에만 보여드리고 뒷부분에는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상황 자체가 다이나믹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소개 차원에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다양성이 무엇인가 대표적인 정의를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유네스코에서 2005년에 협약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문화다양성은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방식을 말하고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 간에 전해진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은 여러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서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문화가 서로 공유되고 또 다양한 형태로 또 표현되기도 하고 배포되고 향유된다 이런 얘기를 유네스코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화로 인해서 등장한 문화적 다원주의, 세계 공동체가 되면서 문화적 다원주의가 됐고 따라서 이제 상이한 신념, 가치관들,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상황, 역사적 경험을 가지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다원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제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또 평등한 대등한 관계에서 문화를 수용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화 다양성 교육에서 강조되는 보편적 인권은 문화적 다양성과 통합을 지향한다.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또 통합을 지향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것은 인권, 보편적 인권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문화가 속해 있는 또 인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인권 평등 증진을 위해서 문화 다양성 교육에 주목하고 있고 사회 이동과 이동성 사회에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결합하고 포용 그 다음에 사회 정의 실현 그 다음에 인지적 시민성 함양에도 핵심적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이 사회 속에서 존재하면서 이런 서로 무엇인가 공유할 수 있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공동의 어떤 도덕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가 없이는 사회가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덕목들이 사회에서 어떤 그 문화다양성 교육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한 이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세계 각국의 많은 교육자들은 본질적 의미의 다문화 교육 혹은 문화 다양성 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시적 접근에서 미시적 접근으로 가고 있고 인구 통계학적 연구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논의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양적 연구에서 질적 연구로 바뀌고 있고 단순히 통계학적인 그런 표현을 떠나서 심층적인 연구가 관찰이나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자 대상, 과거에는 어떤 동아주의라든가 혹은 보상교육적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모든 그 사회의 문화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체성 연구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등하고 평등하고 서로 존중되는 그런 문화 다양성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화 다양성 시대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이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또 대학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문화 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대학 교육에서 이제 글로벌 역량을 강조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글로벌 역량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썼었는데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어떤 자질을 대학 교육에서도 강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대두되면서 대학교에서 글로벌 역량에 대해서 많은 교육적 내용들이 반영되기 시작했죠. 그러한 맥락하고 이런 문화 다양성 교육이 같은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학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정립해야 된다. 여기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교육 목표는 어떻게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육 방법, 평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원 시스템을 또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 다양성 개념이 서구에 형성되었고 유네스코 선언과 협약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발전된 것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역사적 경험을 달리하고 있고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고민도 상이하기 때문에 현대 한국에서 실시되는 문화 다양성 교육은 강조점과 문제의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2015년에 한경구 교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다양성을 이제 유네스코나 서구에서 규정한 것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험이 다르고 우리가 가진 문화적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만의 고유한 어떤 그런 문화적 다양성 교육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초중등 학생이나 문화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다양성 교육은 이루어졌지만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요구도와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 수업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6년 전 자료긴 하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죠.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문화다양성 개념과 교육 그리고 세계각국의 대학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의 실태를 탐색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제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다양성 개념의 변화, 유네스코가 1940년, 6년부터 한 2000년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보면 민족국가 중심의 문화관, 그 다음에 예술 중심의 사고가 팽배했던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2단계로 가면 문화의 개념이 확산되어 정체성과 동일시하게 인식됐던 시기다. 이게 뭐 자아에 대한 문화적인 정체성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의 개념이 발전과 연계되던 시기가 3단계고, 그 다음에 문화의 개념이 민주주의와 인권과 연계되어 발전하던 시기가 4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민주주의와 인권과 연계되어 발전하던 시기가 이제 다문화 속에서의 어떤 평등과 존중, 인권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같이 연계되면서 이 문화라는 개념이 그런 식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개념을 보면 31차 2001년 총회에서 문화 다양성 선언을 채택을 하고 33차 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채택하는 등 문화 다양성을 문화사업의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문화 다양성 개념은 앞에서 제가 첫 장에 들어가며 거기에 유네스코에서 규정한 문화 다양성의 개념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죠. 자, 문화 다양성의 개념적 다양성을 보면 가치와 접근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은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특수한 정치적, 문화적, 관계적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 다양성은 집단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중요한 오타가 났네요. 중요한 개념. 궁극적으로 문화 다양성은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며 그 다음에 민주적인 통치를 촉진함으로써 한 사회의 평화 공존을 가능케 하는 가치군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은 문화 다양성과 이제 또 혼재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현상에 대해서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역량을 함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종 목적은 상이한 문화 구성원들 사이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 역량의 강조점은 상호우전성, 다양성의 수용과 평등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제가 앞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상이한 의미를 발견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행위, 그리고 교사학습 과정에서는 간문화적 대화, 다이얼로그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호작용, 의사소통 이런 행위, 활동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또 하나의 그 용어로 문화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복수적인 문화 등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 정체성을 여러 가지 문화적 정체성을 복합적으로 지닐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화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문화 정체성은 유동적이고 자기 변환적이며 다층적인 맥락에서 유래된다. 이거 문화가 다양하니까 그런 다양성 속에서 이런 유동성, 자기 변환적, 다층적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래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문화 정체성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문화 집단을 소속감을 수반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 소속감과 이주적이 된 긍정적 수용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문화 정체성이 강력하게 지닐수록 타문화에 대해서도 배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문화를 이해할 만큼 타문화를 또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수용적 태도가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기초한 복수적인 문화적 정체성 구성은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에도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기여를 한다. 공부를 하는 데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문에 대한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는 타문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에도 기여를 한다. 소수 학생들한테도 소수자한테도 이런 역시 마찬가지였던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만든다. 학업 성취를 가지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 및 의의.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타문화 집단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태도나 가치와 같은 내적 변화를 경험하고 타문화 집단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하자는 것인 반면에 문화다양성은 각기 다른 문화의 가치를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리고 대등한 관계에서 타문화의 가치를 받아들여주는 것이요. 자, 소수자 중심의 교육은 소극적 다문화주의, 그 다음에 사회 구조적 사회 통합적 어떤 그런 것을 추진하면 적극적 다문화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적극적 다문화주의가 진정한 의미의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적 프로그램, 소수자를 위한 보상적 프로그램의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여러 학자들이 지적도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이 대안적 프로그램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과 간문화 교육을 또 강조를 하고 있죠. 다문화 교육보다는 간문화 교육을 더 강조하는 것이 문화 다양성 교육에 근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은 상이한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간문화주의에 기초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문화 다양성 교육의 의의. 문화 다양성 교육은 동화주의나 배제주의 혹은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문화적 배경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다양성 교육을 통해서 교육 대상자들에게 길러질 수 있는 역량은 먼저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회 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상이한 의미를 발견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행위를 리터러시를 신정시킬 수 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죠. 상호작용, 의사소통 능력. 타의 다른 문화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과 공감대를 느끼고 대등한 관계에서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복수적인 문화 정체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교육 대상자들의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 생산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과 문화적 문해력을 기르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애와 폭넓은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공존의 인식을 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학에서의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필요성. 해외 대학에서의 문화 다양성 교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유럽 나라도 비슷하게 마찬가지지만 1980년대 동아주의 정책에서 수정을 해서 차이와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 협약에도 유네스코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협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아주의를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고 동아주의를 강조했던 쪽에서 이제 약간 완화시키고 약화시키고 이런
다문화주의 차별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를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학에서는 이제 문화 다양성 교육 관련 과목들을 보면 자, 그 다음에 보면 다문화와 기회평등 뭐 이런 과목, 그 다음에 문화 정체성과 민주주의, 그 다음에 학부 수준이고 석사 수준에서는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 그 다음에 현대 법률 시스템과 문화 다양성 뭐 이런 과목들이 프랑스 여러 대학에서 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같은 경우를 보면 캐나다는 이제 다문화 국가죠. 이미 국가가 세워질 때부터 크게는 영국과 프랑스였던 두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가 형성됐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민족이 들어가서 다양화가 됐죠. 역시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이후에 동아주의에서 다양성주의로 선회를 했고 대학에서 원주민 관련 센터에서 원주민 연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어떤 대학에는 또 문화관 소통연구소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의 문화다양성 과목을 보면 문화관 인터뷰, 국제발전의 다양한 차원들, 그 다음에 문화관 협상, 뭐 효율적인 문화관 소통 전략, 뭐 이런 과목들이 개설돼서 대학마다 다양하게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이후 인정관련법을 도입을 했고 초기에는 언어교육과 반인종 차별교육으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시민교육의 형태로 들어가서 관용, 편견 해소, 다양성과 존중이라는 시민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형태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사교육에서도 이 다양성과 평등성을 반영한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교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2004년에는 문화다양성 교육 가이드북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뭐 앞에 얘기한 프랑스나 캐나다처럼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고 또 문화다양성 정책하고 교육 문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학제적 연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을 보면 1996년부터 대다수 주들은 공식적인 다문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뭐, 주에 따라서는 또 아주 활성화된 그런 주도 많이 있고, 대학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워낙 뭐 다문화에 대해서 과거부터 많이 연구도 많이 했고,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주단원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를 실행하는 관료 교사 자격부에서 다문화 교육에 관한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인종차별, 성차별적 교과서 및 수업 자료에 대한 평가 분석 과정,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에 관한 어떤 주법 정책을 지금 다문화 교육 관련된 핵심적인 6가지 요소를 모두 잘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조가 잘 되어 있던 뜻이겠죠. 대학마다 이제 이러한 문화 다양성 관련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고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문화다양성 관련 과목을 졸업의 필수 과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탠퍼드 대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화 다양성과 관련돼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선제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학의 문화 다양성 교육의 실타 필요성 2010년 어성현 교수 외에 두 분이 더 포함돼서 연관계 있는데 다문화 관련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요구도를 종합대학하고 교육대학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학생은 다문화 관련 교양강좌 필요성에 대해서 높은 수준에서 지각을 하고 있고 배우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충분히 만족할 만큼 교과목이 개설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합대학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은 다문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치나 문화적과 관련된 내용이 상위를 차지하는 반면 교육대학 학생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특성과 가족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과 기술부의 노력으로 2009년 전국 국립대학에서 다문화 관련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을 시작해서 다양한 다문화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대학이니까 이제 이 교육과 관련된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것이고
종합대 학생들은 이런 교사와 교육보다는 일반 소양을 더 강조를 하니까 이런 가치나 문화적인 과 관련된 이런 내용에 더 관심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학생은 예비사회인으로서 청소년기에 비해서 훨씬 다채롭고 풍부한 사회기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사고와 판단의 기회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학생 시절의 경험과 사고, 의사결정 등은 조만간 시작해야 될 사회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문화 다양성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오면 대학의 문화 다양성 교육의 방향을 몇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대학생들이 요구되는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핵심 가치를 정립하고 문화 다양성 관련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2014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한 문화 다양성 영역, 문화적 감수성, 차이인식과 공존, 관용과 대화, 그 다음에 상호 의존과 협력과 같은 이런 핵심 가치를 대학생의 문화 다양성에 부합하도록 구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물론 2014년 보고서에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시행해야 된다. 혹은 또 실험적 사례가 있긴 하지만은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례를 축적해서 더 좋은 어떤 핵심적 가치를 또 도출해낼 수도 있고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둘째로 보면 대학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에서 문화적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고 문화 정체성을 복수적 문화 정리 지닐 수 있도록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으로 문화적 공감 수용 능력을 지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된다. 미국처럼 교양 필수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이런 방안일 수도 있다. 학생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자, 그 다음으로는 초중등 교육에서 충실히 반영이 안 된 부족한 문화다양성 교육 내용을 대학 교육에서 보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성인교육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에서 끝난 게 아니라 대학을 다니면서 배우는 그런 문화다양성 교육이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연계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대학의 문화다양성 교육이 설계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학에서 문화다양성 교육도 과거 동아주의 소수자를 위한 보상교육과 같은 소극적인 다문화 교육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 대학 구성원 모두를 위한, 그 다음에 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다문화 교육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앞에서 적극적 다문화 교육이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문화다양성 교육하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대학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학 내 다양한 교육 및 연구 지원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타 대학과의 연계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협력적인 문화다양성 교육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여러 문화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있는 어떤 그런 사례, 경험 혹은 프로그램들을 공유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문화 다양성, 대학에서의 문화 다양성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면 대학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의 중요한 영역인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혹은 간문화적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문화다양성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사소통, 간문화적 소통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도 그런 방식을 지향해야 될 것이고 교수 방법도 그리고 교육 지원 체계도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학 교육 지원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예술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공감대와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김영천 교수의 연구에서 보면 문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연결해서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볼 수 있죠. 그 문화 책에서 나오는 다양한 주인공들의 사례를 접하면서 문화적인 어떤 차이 혹은 공감,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을 또 가질 수 있고 공통점, 다양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예술 뭐 이와 더불어서 청각적인 예술 뭐 그다음에 신체 운동적인 예술 이런 무용과 같은 그런 예술 활동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문화적인 수용력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문화 다양성, 문화 정체성, 그 다음에 복수적인 문화 정체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니게 되고 또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게 된다 볼 수 있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은 어떻게 보면 문화 다양성 교육의 기초 소양을 쌓는 게 초중고등학교라고 본다면 대학에서는 좀 더 심화되고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이 강한 그런 문화 다양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